내일부터는 일부 소매 업종들부터 일제히 다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한이 많아서 업주들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LA 다운타운에 몰려있는 의류 생산업체들이 마스크 제작에 빠른 속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마스크 제작에 돌입한 한인업체만 300곳이 넘는다는 추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제활동 재개 방침이 현실화되면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이동과 접촉이 코로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입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악용해 기소되는 곳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짜 서류나 허위 사실을 이용해 저리에 대출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미국의 한 바이오 업체가 조만간 이상 임상시험에 돌입합니다. 3상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내년 초쯤에는 대량으로 백신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연방정부의 다양한 코로나 지원 프로그램, 이를 악용하거나 아예 사기까지 범하는 중소기업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일부 소매업종들은 영업을 재개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많다고 합니다. 문을 열면 열수록 손해를 볼 것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LA시에서는 일부 업소들의 영업 재개를 허락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업주들은 내일 업소 문을 열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소매업소 운영 재개는 업소 안에서 쇼핑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픽업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은 되는데 근데 꽃집들은 주로 픽업하는 게 없어가지고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진짜 그거에 대해서는. 특히 옷이나 장난감 가게 그리고 서점 등은 손님이 업소 안으로 들어와 상품을 고르고 구입하기 때문에 업소 밖에서 픽업하는 형식의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 들어와서 입어보고 이것저것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거를 출하해놓고 마음에 드는 걸 사가지고 가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 그냥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거 주세요는 아니죠. 더구나 일부 업주들은 코로나로 쇼핑객이 뜸한 상황이라 문을 열면 더 손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비용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업주들은 영업 재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현실적으로 장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LA 다운타운 재개 의류 생산업체들이 마스크 제작으로 전환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협회는 300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용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택 대피령이 발령된 후 올스톱된 한인 의류업계. 최근 마스크 관련 사업에 진출한 업체들이 급증했습니다. 의류업은 비필수 업종으로 분류됐지만 마스크는 필수 업종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한인의류협회는 최소 300여 개의 한인 업체가 마스크 유통 또는 제작에 뛰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물건을 들여와도 팔로가 지금은 없다 보니까 마스크를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아닌 분들은 아직도 그냥 좀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죠. 먼저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의류를 수입해오던 업체들이 마스크 수입으로 발빠르게 전환했습니다.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것은 물론 이미 수입선을 확보하고 있어 진출이 용이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봉제업체들은 LA 현지에서 직접 천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생산을 하는 상황으로다가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도 옷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마스크로다가 돌려서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계시고. LA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재개돼도 당분간 마스크 관련 사업은 한인 의류 업체들의 위기 돌파구로 인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식당 같은 고위험 업종에 대한 영업 재개 가이드라인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코로나 확산 여부와 관련된 분석이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일부 비즈니스들의 영업이 재개되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매장 내 식사도 재개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식당 내 식사 관련 안전 규정을 다음 주 화요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영업 재개가 허가된 업체들은 서점과 옷가게, 꽃집, 스포츠용품 판매점과 자동차 딜러샵 등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우선 오늘 이들 업체에 대한 상세 안전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일반 상점의 경우 가게 내부 손님과 직원 수를 최대 수용 인원의 절반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손 세정제와 마스크 등을 제공해야 하며 손님과 직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보다는 카드나 전자상결제 방식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손님과 접촉이 많은 자동차 딜러샵들도 별도의 안전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역시 손님 수를 제한하고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야 하는 경우 운전자와 승객 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음료와 간식 제공을 멈추고 셔틀 서비스도 중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오피스 빌딩과 쇼핑몰, 미용실 등은 아직 영업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감염 사망자 수는 2,500명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진행되는 경제활동 재개의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도 이원정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LA 카운티 내 신규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51명. 캘리포니아주 전체 사망자 수는 2,5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1,418명의 사망자는 LA 카운티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LA 카운티는 내일부터 일부 비즈니스의 영업 재개를 허가했습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은 주지사의 발표에도 더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아직은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결론을 낸 겁니다.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인구 밀집 지역의 경우 특히 더 체계적인 안전장치가 확보된 상태에서 영업 재개를 허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 네, 연방정부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들, 가짜 서류를 악용하거나 허위로 신청한 기업들이 잇따라 적발돼 기소까지 됐습니다. 연방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중소기업청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PPP 프로그램. 대출액 중 직원 급여 지출은 탕감까지 받을 수 있어 높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짜 서류를 제출해 대출금을 챙긴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2명을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고용된 직원 수를 부풀려 더 많은 PPP 프로그램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직하게 세금을 보고해왔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주들은 많은 혜택을 보기도 했습니다. 대출금 산정이 세금 보고와 직원 수에 따라 다른 만큼 보다 많은 대출금을 저리에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연방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중소기업청은 PPP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매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 또 업소 안에서는 식사를 금지해달라 이런 요구에 격분한 고객이 총격을 발사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작은 다툼이 총격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 시티 부근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인과 함께 온 한 30대 흑인 여성 고객에게 매장 내에서 식사가 안 된다고 하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분노한 여성 고객은 주차해 둔 차에서 권총을 꺼내와 매장 직원들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팔에 총상을 입었고 다른 2명은 총알 파편에 부상당했습니다. 여성 용의자는 총격 직후 달아났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바로 붙잡혔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미시간주 플린트시에서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한 한인마트 경비원이 총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경비원이 한 여성 고객에게 매장 입장 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면서 벌어졌습니다. 결국 쇼핑을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간 여성은 남편과 아들과 함께 다시 한인마트에 나타났습니다. 경비원과 말다툼 끝에 여성의 아들이 총격을 가해 경비원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검찰은 달아난 남편과 아들을 수배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많은 한인들이 자주 찾는 LA 그리피스 파크는
오는 토요일부터 일반인들에게 개방됩니다. 공원 내의 골프장과 트레일 코스에도 주민들의 출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흘립 부근의 러넌 캐년은 계속해서 개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네, 미국의 실업 대란은 지난주도 계속됐습니다. 지난 7주 동안 무려 3,3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김수영 특보니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실직 사태는 7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16만 9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실직 사태가 본격화된 3월 셋째 주 이후로 3,350만 명이 실업수당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This approaches the kind of job loss we had during the Great Depression. 경제 활동이 절실해지면서 이번 주말이면 43개 주가 경제 활동을 부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최근접 수행하는 해군 소속 파견 군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도 모두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Mike has had very little contact with him, but Mike was tested and I was tested. We were both tested. We both tested in a negative phase.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백악관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경제활동을 독려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침 배포를 막은 것에 대해 부작용이 발생하면 주정부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미국인들, 특히 미국 정치인들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일이 아직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손승민 특보니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애리조나주 마스크 공장 방문 날 지지자들이 행사장 밖에 가득 모였습니다. 마스크 쓴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사회적 거리 두기는 남의 일입니다. Masks have been proven to be ineffective. We have immune systems.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없이 보호 안경만 쓴 채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지난주 대형 병원을 찾은 펜스 부통령도 혼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코로나 유행 초기부터 마스크 착용에 거부감을 보여온 이들의 속내는 강한 미국,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로 반년 남은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So with the masks, it's going to be really a voluntary thing. You can do it. You don't have to do it. I'm choosing not to do it. 집권 측의 이런 모습은 마스크는 병에 걸린 사람만 쓰는 것이라는 미국인의 평소 인식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공화당 의원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만든 인간의 얼굴에 마스크를 씌울 수 없다고 선동에 동참했는데 정작 자신은 외출 시에 마스크를 써온 것으로 들통났습니다. 마스크 착용 논란은 인종차별 문제로도 비화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흑인 하원 의원은 상점에 마스크를 쓰고 갔다가 복면 강도로 오인돼 경찰에 검문을 받았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상당한 규모의 비용을 더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 정부가 올리기로 합의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얘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오늘 상원 청문회에 나선 제임스 앤더슨 미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 지명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미국은 한국에 더 큰 방위비 분담을 짊어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앤더슨 부차관 지명자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기여는 인정하지만 더 많은 미래 도전 과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 방위에 더욱 강력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말 한미 방위비 협상단이 작년보다 13% 정도 오른 수준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뒤 미국 측은 잇따라 공개적으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마크 네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한국이 협상에 좀 더 유연해야 한다며 증액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이 한국에 13억 달러, 약 1조 5,900억 원 수준의 분담금을
제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상률로 보면 49% 정도로 잠정 합의안 13%와는 차이가 큽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협상 결과는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한다고 밝혀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한미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방위비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로 빠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재산세 납부를 연체했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1년 동안 면제해주는 행정명령이 발동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재산세의 10%에 해당되는 연체금을 내년 5월 6일까지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주지사는 근로자들의 상해보험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맞이한 한국의 어버이날, 유리벽을 사이에 둔 애틋한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통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통화하는 모녀. 지병으로 말조차 잘 못하는 어머니지만 연신 말을 걸며 안부를 묻습니다. 갖고 왔어. 엄마. 오렌지. 그래도 엄마 계속 전화만 하다가 얼굴 보니까 좋다. 엄마. 그렇지. 코로나 때문에 엄마 이게 엄마 전염될까봐 내가 면회 못 왔던 거야. 엄마 속상했지. 나도 엄마 못 봐서 속상했어. 감염 우려로 요양병원 환자들의 외부인 접촉이 금지된 가운데 어버이날만이라도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병원이 마련한 대책입니다. 엄마 너무 못해드린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요즘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갖고 가끔씩 이렇게 엄마 얼굴이라도 이렇게 보고 그런 걸로 또 만족해야죠. 뭐. 움직일 수조차 없는 환자들은 병실에 누워 영상통화로 자녀를 만났습니다.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조촐한 행사도 열렸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자제분들을 더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마음이 더 이렇게 상심이 크실 텐데 카네이션 달기와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비닐 천막 6개를 지어 면회를 하는 요양병원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서로가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요양병원은 애틋함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네,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전해드리기가 불편한 소식입니다. 거동이 힘든 어머니를 생매장했던 5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머니는 3일 만에 다시 구조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어머니의 첫 번째 말은 생매장했던 아들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정성엽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입니다. 남성 2명이 흙구덩이 속에서 누군가를 꺼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흙 속에 갇혀있던 노인 한 명이 마침내 흙더미를 빠져나옵니다. 구조된 사람은 79살 왕모 씨. 왕 씨를 생매장한 피의자는 큰아들 58살 마모 씨입니다. 마 씨는 지난 2일 밤 거동이 어려운 어머니를 술에 태워 데리고 나와서 폐묘를 찾아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 씨 아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발뺌하던 마 씨의 자백을 받아내고 범행 사흘 만에 왕 씨를 구조했습니다. 병원에 옮겨진 왕 씨는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자 자식 걱정부터 했습니다. 마 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던 동생이 돈을 벌러 도시로 나가게 되자 자신은 부양이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0일은 중국에서 어머니 날인데 어머니 날을 사흘 앞두고 터진 폐륜 범죄에 중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 씨를 향한 비난과 함께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중국의 노인 부양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구 절벽과 고령화는 빨라지고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 사태 등으로 경제 성장마저 제동이 걸리면서 이 중국 사회에 감추고 싶은 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 속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예산 적자도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연말까지 무려 54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되던 남가주 폭염이 내일쯤에는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지역에 닥친 폭염이 주말쯤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 다음 주쯤에는 수그러들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LA 자연사 박물관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라인 어린이 체험 교실을 개최합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오는 18일 오후 3시부터 30분 동안 주니어 과학자 프로그램을, 19일 오후 3시부터 30분 동안은 크리터 클럽을 화상회의 줌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0일 연장합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지난 3월 9일 발령된 비상사태를 이미 한 번 30일 연장했으며 이번에 또 행정명령으로 다시 한 번 6월까지 30일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연장하는 것이 자택 개피령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만료된 I-9 종업원 취업 자격 확인서 관련 규정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일부터 I-9 작성 시 필요한 증빙 서류들이 기한이 만료됐더라도 서류에 코비드-19을 기입한다면 사용 가능한 서류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과 실직자들을 위한 무료 그로서리 팝업 스토어가 이번 주말 노크로스에서 열립니다. 농구팀 호크스와 스테이트팜, 그리고 빈곤 퇴치를 위해 일하는 구두 등 3개 단체는 내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럭키숄스 파크에서 무료 드라이브 스루 그로서리 팝업 스토어를 열어 신선식품과 캔푸드 등 필수 먹거리들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바이오 업체는 제2상 임상시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의 승인도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위협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시간은 무차별 방치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힘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신분의 행렬이 한인타운 학생들은 직접 끓인 팻말을 들고 손에 손을 이어잡고 배추와 상추 같은 채소는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을 올린 이제는 저한테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정말 가족처럼 또 형제 자매처럼 저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너무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오래 봉사하다 보면 결국 가족이 되죠. 제가 가진 게 많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봉사를 합니다. 가족의 사랑은 모든 힘의 원천인 것 같아요. 외롭죠. 저는 LA에 정말 가족도 없고 홀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가족이죠, 저한테는. 저희가 돕는 분들이 모두 우리 이웃분들이거든요. 힘들지만 더 많이 돕고 싶어요. 나눔과 이웃사랑, 코로나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미국의 한 바이오 업체가 제2상 임상시험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제3상 임상실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에는 내년 초쯤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제약회사인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후보로 2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모더나가 6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후보에 대한 2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여름 3상 임상시험을 거쳐 최종 승인을 받으면 내년 코로나 백신의 시판을 모더나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더나 측은 생물의약국 첨단 연구개발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 자금으로 4억 8천만 달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최종 백신 개발 이후 신속히 대규모 백신 생산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화이자도 지난 화요일에 FDA 승인을 받고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해 임상시험에 착수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인도 남부에 있는 한국의 LG 화학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13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안상훈 기자입니다. 길가에 서 있던 여성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마을 곳곳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주민들이 목격됐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 인도 남부에 있는 LG 폴리머스 공장의 탱크에서 가스가 유출됐습니다. 1000명 가까운 인근 주민들이 이 가스에 노출돼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6살 아이를 포함해 최소 13명이 숨지고 80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bout 800 to 1,000 people have gone to the hospital and they have been taken care of. 그런데 오늘 새벽 다시 가스가 유출되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대피에 나섰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엔 공장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주민들이 급히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공장은 폴리스타이렌 수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도 경찰은 공장 탱크에 보관 중이던 합성 수지 원료인 스타이렌 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스타이렌에 노출되면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지에선 공장의 냉동장치 결함으로 액체 상태였던 화학 물질이 가스로 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다지만 아직도 사랑하는 부모님을 마음 놓고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라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차림입니다.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엘사가 창밖에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가족 면회가 제한된 요양원을 찾은 건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지내는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에 창문을 통해서라도 인사를 전했습니다. 화상통화도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인데요. 대면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 어버이날을 앞두고 안부 전화라도 꼭 드려야겠습니다. 영국의 거리미술가 겸 얼굴 없는 작가로 유명한 뱅크씨가 코로나19 의료진을 응원하는 새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아이가 영웅 장난감을 다 제쳐두고 간호사 인형을 손에 든 모습으로 한 종합병원의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제목은 게임 체인저.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새롭게 떠오른 영웅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작품은 올해 가을까지 누구나 볼 수 있게 뒀다가 이후 영국 국민건강보험 NHS 기금 모금을 위해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랜 실내 생활에 지쳐가는 요즘 거리 두기에도 한계가 있는 듯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눈에 띄는데요. 아직 방심은 이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건 어떨까요? 자전거 탄다더니 대체 뭘 하는 거죠? 온갖 잡동사니를 꺼내 거실에 늘어놓는데요. 짜잔! 스톱모션을 이용해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중입니다. 만화 같은 연출로 안경도 척, 간식도 여유롭게 즐기고요. 배경까지 휙휙 바뀌는데요. 마치 비디오 게임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합니다. 코로나19만 아니었어도 한창 봄철을 만끽하며 달릴 텐데 아쉬운 대로 분위기를 내봤다고 하네요. 조금만 더 참고 조심한다면 이런 궁여지책 말고 걱정 없이 마음껏 즐길 날이 꼭 오겠죠? 마트에 웬 말머리인가요? 야무지게 방호복까지 입었습니다. 플라스틱 통을 뒤집어 쓰고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비닐을 이용한 남자도 있는데요. 주인을 보고 배운 건지 반려견도 동참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각양각색 아이디어인데요. 마스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할까 안쓰럽기도 합니다. 독특한 외관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지만 글쎄요, 기능과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성별과 나이는 물론이고 머무는 곳도 제각각인데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만큼은 묘하게 하나처럼 이어집니다. 코로나 우울증에 맞서 몸과 마음의 기지개를 피기 위해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 중인 놀이인데요. 따로 또 같이 기발한 연대의식을 통해 아무리 힘든 코로나19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네, 한국 프로야구가 미국에 생중계되고 있는 요즘에 한국에서 뛰고 있는 미국 선수들까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LG팀의 투수인 타일러 윌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김윤상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윌슨의 아내 첼시가 어제 LG 경기 중계에 잠시 출연했는데요. Anytime my phone makes a noise, a ring, they look and say "Dada, Dada" because they've associated the phone and assuming it's him. 캐스터가 갑자기 화제를 돌립니다. Earlier, we got a chance to catch up with Tyler. Want to show you something here, Chelsea. Hi, everybody. 안녕하세요. I wanted to say Max and Brady, I love you guys so much. I can't wait until you're back here. And finally, to my beautiful bride, Chelsea, I miss you. Can't wait until we're back together. Be safe. I love you very much, and I'll see you soon. Wow, what a sweet surprise. Again, just emotional. I was getting teary-eyed here just watching that. 네, 프로야구에 이어서 한국 프로축구까지 해외 언론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두 17개국에서 한국 프로축구 개막을 중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명열 기자입니다. 무관중 개막전을 앞둔 전주 월드컵 경기장 관중석에 건강하게 다시 경기장에서 만나자는 팬들을 향한 메시지가 새겨집니다. 당분간 관중은 없지만 올 시즌 K리그의 이야깃거리는 풍성합니다. 경기 수가 대폭 줄어 초반 승부가 치열해진 가운데 초반에 아마 꽉 터질 거예요. 초반 딱 5라운드까지 4년 연속 정상을 노리는 전북은 공공의 적으로 꼽힙니다. 11년 만에 복귀하는 이청용과 기대해 주시는 만큼 멋진 경기력으로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조현우 등 이적생 스타들의 활약도 관심입니다. 또 사상 첫 80골 80도움을 노리는 이동국과 염기훈의 경쟁도 뜨거울 전망입니다. 초보 감독 김남일이 선배 최용수 감독을 자극한 가운데 형님 마음 단대하시고 준비 잘 하시고 나오시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스타 감독의 대결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라는 거는 호락호락하지 않고 경험은 절대 돈과 시간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미국 MBC와 영국 가디언즈가 K리그 특집 기사를 실으며 관심을 보인 가운데 올 시즌 K리그는 전 세계 17개국에 중계될 예정입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세상에는 공짜 없습니다. 더구나 국민의 혈세에는 반드시 회계 감사가 이어집니다. 정부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중소기업들 혹은 자영업자들 적지 않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판단입니다. 가짜나 허위 서류로 대출받은 일부 기업들이 수사 대상입니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미국 사회, 언젠가는 적발됩니다. 형사적인 처벌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조금이라도 찜찜하면 안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2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